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에는 누구보다 꼼꼼하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는 박 대리님이 월말만 되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연발하는 거예요. 중요한 서류를 빠뜨리거나 계산을 틀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본인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짓죠. 우리는 보통 이런 모습을 보며 요즘 정신이 없나 보네, 혹은 의지력이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그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성격이나 지능의 문제라고 믿어왔던 것들, 특히 우리가 왜 돈 앞에서 자꾸만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 진짜 이유는 따로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의 IQ는 하룻밤 사이에도 13포인트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지능지수 13포인트요. 이건 하룻밤을 꼬박 세웠을 때나 만성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나타나는 지능 저하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그건 바로 여러분의 뇌가 결핍이라는 아주 강력한 해커에게 점령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가난의 심리학, 그리고 우리 주변의 공간과 서비스들이 어떻게 우리의 줄어든 뇌 대역폭을 공략해 지갑을 열게 만드는지, 그 소름 돋는 설계의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여러분은 두 가지를 얻어가실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왜 그동안 후회할 선택들을 반복해 왔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자기인식,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들이 설계해 놓은 지능의 함정에서 벗어나 내 뇌의 성능을 100% 회복하는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이 매일 지나치던 편의점, 매일 켜는 배달 앱이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이게 되실 거예요. 돈 앞에서 인간이 보이는 본능을 파헤치는 채널, 돈의 본능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의 뇌를 컴퓨터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뇌에는 인지적 대역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로 치면 CPU의 연산 능력이나 램의 용량 같은 거죠. 우리는 이 대역폭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유혹을 견뎌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역폭이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아주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의 거두 샌딜 멀레이너슨 교수와 인지심리학자 엘다 샤피르 교수가 인도의 사탕수수 농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돈이 없어서 허덕이던 수학전의 농부들은 수학 후보다 IQ가 무려 13포인트나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지능 자체가 변한 게 아니에요. 당장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하고 빚을 어떻게 갚을지 고민하느라 뇌의 대역폭 상당 부분이 가난이라는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에 점령당해버린 겁니다. 정작 중요한 지능 테스트에 쓸 대역폭이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이건 우리 일상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배달 앱 켜셨을 때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마감 임박, 5분 내 주문 시 배달비 무료라거나 현재 12명이 이 메뉴를 보고 있습니다 같은 문구들 말이죠. 사실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뇌 대역폭을 순간적으로 강탈하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심리 트랩입니다. 우리가 퇴근길에 지치고 배고픈 상태, 즉 에너지와 시간의 결핍을 느끼는 순간 우리 뇌의 대역폭은 이미 바닥난 상태거든요. 이때 배달 앱은 마감 임박이라는 또 다른 결핍 신호를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터널링 현상에 빠지게 돼요. 오직 그 배달비 3,000원을 아껴야 한다는 좁은 목표에만 매몰되어서 사실은 평소보다 훨씬 비싼 3만원짜리 세트 메뉴를 고민 없이 결제하게 만드는 거죠. 3,000원 아끼려다 만원을 더 쓰게 만드는 이 설계,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더 소름 돋는 건 이런 설계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금융 서비스나 쇼핑몰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돈을 못 모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한 환경이 우리의 대역폭을 갉아먹어서 가난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대역폭의 도둑들은 또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뻔히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제 그 두 번째 물결,
우리 눈앞을 가리는 터널링의 함정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정면으로 뒤집어 볼 시간입니다. 방금 제가 결핍이 지능을 떨어뜨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우리 뇌가 그 줄어든 지능을 가지고 내리는 결정들이 아주 교묘하게 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터널링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두운 터널 안에 갇혀 있습니다. 저 멀리 출구에서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할까요? 당연히 그 빛, 즉 출구만 미친 듯이 바라보게 되겠죠. 주변에 핀 꽃이나 터널벽에 금이 가서 곧 무너질 것 같다는 신호 같은 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당장 여기서 나가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가 되죠. 이게 바로 결핍이 우리 뇌에 하는 짓입니다. 당장 이번 달 카드값을 메워야 하거나 내일 당장 낼 월세가 부족할 때 우리 뇌는 강력한 터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터널 끝에 있는 당장의 해결책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죠. 문제는 이 터널링이 가져오는 강제적 집중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신용카드 앱 자주 쓰시죠? 요즘 카드사 앱들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 설계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리볼빙 혹은 최소 결제 금액 2월 서비스라는 건데요. 앱 화면을 잘 떠올려 보세요. 이번 달 결제 금액이 200만 원인데 통장 잔고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해보죠. 이때 앱은 아주 친절하게 제안합니다. 이번 달엔 20만 원만 나세요. 나머지는 나중에 천천히 나누어 내셔도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화면의 구성, 즉 UI 설계입니다. 최소 결제 버튼은 보통 아주 크고 밝은 색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내야 할 실제 이자율이 연 15%에 달한다는 경고 문구는 아주 작은 글씨로 아래에 배치되어 있거나 별도의 상세 페이지를 눌러야만 볼 수 있게 설계되죠. 대여폭이 충분한 상태라면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려 볼 겁니다. 아, 이건 너무 비싼 이자야. 차라리 다른 대출을 알아보는 게 낫겠어. 하지만 당장 연체를 막아야 한다는 결핍의 터널에 갇힌 뇌는 그 큰 버튼이 주는 당장의 안도감에 모든 인지자원을 몰아줍니다. 나중에 감당해야 할 거대한 이자라는 터널 밖의 위험은 아예 뇌의 연산 영역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기업들은 여러분의 뇌가 터널 안에 갇혀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그 터널의 끝에 아주 달콤해 보이는 하지만 독이 든 사과를 배치해 두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연구자들은 집중 배당과 희소성 세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터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당면한 과제에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죠. 그건 배당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장기적인 비전과 합리적인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터널링의 함정은 비단 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돈은 좀 있는데 항상 시간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연봉은 올랐는데 왜 내 삶은 더 팍팍해질까 라고 고민하는 분들요. 사실 시간의 결핍 또한 돈의 결핍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의 뇌를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없는 것만 가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현대인을 가장 괴롭히는 건 시간의 가난이거든요. 그리고 이 시간의 가난은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아주 익숙한 장소에서 우리의 지갑을 털어가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그래도 계획적으로 사니까 그런 함정에는 안 빠질 것 같은데. 하지만요, 여러분이 가장 이성적이라고 믿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이미 설계된 동선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지쳤을 때 말이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여러분은 아마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 퇴근길에 들르는 그곳이 사실은 우리의 대여폭이 바닥나기만을 기다리는 심리적 사냥터였다는 사실을 밝혀드릴 거거든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나 연봉도 꽤 올랐고 예전보다 분명 여유가 생겼는데 왜 매일 이렇게 쫓기는 기분이지? 왜 내 삶의 질은 제자리 걸음일까?
만약 이런 기분을 느끼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시간 빈곤이라는 또 다른 종류의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결핍은 돈의 결핍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의 뇌를 망가뜨립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쪼들리는 사람의 뇌와 시간이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의 뇌는 사실상 동일한 상태라고요. 둘 다 대역폭이 바닥난 상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정 피로가 바로 여기서 옵니다.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고 상사 눈치 보고 쏟아지는 카톡에 답장하다 보면 우리 뇌의 CPU 점유율은 이미 99%에 육박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퇴근길에 여러분이 매일 들르는 그곳 편의점에 들어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편의점이라는 공간은 여러분의 그 바닥난 대역폭을 아주 정교하게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편의점에 물 한 병 사러 들어갔다가 나도 모르게 양손 가득 과자와 음료수를 들고 나온 적 없으신가요? 아, 내가 의지력이 약해서 그래 라고 자책하셨다면 오늘부로 그 생각 접으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인지적 무장해제 상태일 때를 노린 치밀한 공간 설계 때문이거든요. 편의점 진열대에는 골든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높이인 지상 120cm에서 160cm 사이, 굳이 고개를 숙이거나 까치발을 들지 않아도 시선이 닿는 바로 그 지점이죠. 대역폭이 충분할 때는 아래칸의 성분표도 보고 위칸의 가성비 제품도 찾겠지만 퇴근길에 여러분은 그럴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은 이 골든존의 가장 마진이 높거나 여러분의 뇌를 즉각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신상품과 자극적인 간식들을 배치합니다. 더 소름 돋는 건 1+1이나 2+1 행사 상품의 배치예요. 여러분, 그거 정말 싸서 사시나요? 사실 1+1 태그는 우리 뇌에게 계산하지 마, 그냥 이거 집어 라고 속삭이는 심리적 지름길입니다. 원래는 이 제품이 내 건강에 좋을까? 지금 진짜 배가 고픈가? 같은 복잡한 연산을 해야 하는데 대역폭이 바닥난 뇌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때 1+1이라는 강렬한 시각적 신호는 이건 무조건 이득이야 라는 가짜 확신을 주어 우리 뇌가 고민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건너뛰게 만듭니다. 결국 여러분은 필요하지도 않은 칼로리를 돈을 주고 사고 집 냉장고에 쌓아두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편의점 가장 안쪽 깊숙한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죠? 보통 우유, 물, 소주 같은 필수 품목들이 거기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의 바닥난 대역폭을 이용해 그 짧은 동선 동안 최대한 많은 유혹의 지뢰밭을 걷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입구에서 물까지 가는 그 10m 남짓한 거리 동안 여러분의 뇌는 수십 번의 터널링 효과를 경험합니다. 저 과자 맛있겠다. 맥주 5캔 행사하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매일 경험하는 설계된 일상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혹은 피곤해서 선택의 대역폭이 좁아질 때마다 기업들은 그 좁아진 터널 안에 자신들이 팔고 싶은 물건을 슬쩍 밀어넣습니다. 여러분이 나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보상받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실은 여러분의 뇌가 결핍의 함정에 빠져 가장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도록 유도된 순간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일상의 소소한 함정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건 이 결핍의 상태가 만성화되었을 때 일어나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파괴거든요. 뇌의 대역폭이 계속해서 강탈당하면 인간은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우리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소름 돋는 실험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알면서도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하는지, 왜 가난은 대물림될 수밖에 없는지 그 잔인한 메커니즘을 확인하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오늘 밤 잠들기 전 자신의 일상을 완전히 다르게 재정의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말 무겁고도 소름 돋는 진실 앞에 마주서게 됐습니다. 앞서 우리는 결핍이 어떻게 우리 뇌의 대역폭을 갉아먹는지,
그리고 편의점 같은 공간이 어떻게 그 빈틈을 파고드는지 살펴봤죠. 그런데 말이죠. 이건 단순히 오늘 과자 한 봉지 더 샀네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 대여폭의 도둑들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회비용, 즉 미래를 바꿀 힘을 통째로 앗아간다는 사실이거든요. 심리학과 경제학에서는 이 치명적인 결핍의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로 슬랙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여유 혹은 빈 공간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의 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빈 공간,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져도 감당할 수 있는 여분의 돈과 시간이 있을 때만 인간의 인지 능력은 비로소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우리의 이 귀한 슬랙을 단 1%도 남겨두지 않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근 가장 핫한 금융 트렌드 중 하나인 BNPL 서비스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선구매 후 결제, 우리나라에서도 쿠팡의 나중 결제나 네이버의 후불 결제 같은 서비스로 아주 익숙하실 거예요. 이 서비스들이 왜 위험할까요? 단순히 빚을 권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대여폭이 가장 낮아지는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를 공략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에너지를 다 쓰고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그 시간, 우리 뇌는 이미 번아웃 상태입니다. 이때 결제하기 버튼 옆에 지금 돈 없어도 됨, 다음 달에 내 라는 문구가 보이면 우리 뇌의 터널링 효과는 극에 달합니다. 원래라면 내가 다음 달에 이 돈을 낼 수 있을까? 라는 미래 예측 연산을 해야 하지만 대역폭이 바닥난 뇌는 그 복잡한 계산을 거부합니다. 일단 사고 보자는 즉각적인 보상에만 매몰되죠. 이건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미래를 생각할 여유를 가질 기회를 기술적으로 차단해버리는 설계인 겁니다. 결국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다음 달의 대역폭을 미리 끌어다 쓰게 만들고 우리는 영원히 인지적 마이너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충격적입니다. 1970년대에 수행된 비행기 소음과 아이들의 성적에 관한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뉴욕의 한 초등학교를 조사했는데 학교 바로 옆으로 기차가 지나갔거든요. 연구 결과 기차 소음이 들리는 쪽 교실의 아이들은 조용한 쪽 교실 아이들보다 읽기 능력이 1년이나 뒤처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음 자체가 지능을 떨어뜨린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선생님의 말을 듣기 위해 혹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아이들이 엄청난 인지적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입니다. 즉, 가난한 환경이나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매 순간 생존과 적응을 위해 뇌에 대역폭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정작 공부에 써야 할 에너지가 소음을 견디는데 다 써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가난의 악순환이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매일 보는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 같은 숏폼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기능, 여러분은 이게 그냥 편리하라고 만든 것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뇌가 이제 그만 봐야지 라고 판단할 정지 규칙을 인지할 대역폭조차 남겨두지 않으려는 고도의 설계입니다. 뇌가 정보를 처리하기도 전에 다음 자극을 밀어넣어 여러분의 대역폭을 끊임없이 100% 점유 상태로 유지시키는 거죠. 결국 우리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이 촘촘하게 설계된 대역폭에 덫에 걸려 생각할 여유를 빼앗겼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들을 보며 운이 좋았다거나 원래 머리가 좋았다고 말할 때 사실 그들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대역폭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결정을 내릴 때 소음이 차단된 방에서 충분한 여유 자금을 뒤에 두고 가장 맑은 정신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유를 샀기 때문이죠. 자, 이제 정말 참담한 기분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온통 내 뇌를 갉아먹으려 설계되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긴 한가? 라는 의문이 드시겠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메커니즘을 알게 된 순간 여러분은 이미 방어막을 하나 얻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깊은 절망의 늪에서 수면 위로 떠오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내 대역폭을 훔쳐가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인위적으로라도 여유를 설계해서 내 뇌의 성능을 되찾는 방법, 그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따라오신 여러분, 혹시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거나 무겁진 않으신가요? 아, 내 뇌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털리고 있었구나. 내가 가난한 선택을 했던 게 내 잘못만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 허무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설계의 원리를 알게 됐다는 건 이제 역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설계할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우리는 깊은 바닷속에서 수면 위로 빠르게 떠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던 그 결핍의 함정들에 맞설 무기를 챙겨야 하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인위적인 여유의 설계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왜 비싼 돈을 내고 비서나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고 복잡한 건 다 제쳐두고 명상이나 골프를 치러 가는지 아시나요?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뇌의 대역폭이 얼마나 비싼 자산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자질구레한 결정들을 남에게 맡기거나 자동화해서 자기 뇌의 메인 CPU를 오직 중요한 결정에만 쓸 수 있게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동화입니다. 매달 나가는 공과금, 월세, 적금, 그리고 각종 구독료까지 여러분의 대역폭을 조금씩 갉아먹는 결제 고민들을 모조리 자동이체로 돌리세요. 이번 달엔 얼마가 빠져나가지? 잔고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여러분의 IQ 13포인트 중 일부가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걸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과소비하게 된다는 말도 있지만 대역폭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인지 능력을 지키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중요한 결정의 시간대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밤 10시 이후에는 돈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마세요. 그때의 여러분은 이미 하루 종일 대역폭을 강탈당해 지능이 평소보다 한참 낮은 상태입니다. 쇼핑몰의 타임세일이나 배달앱의 마감 임박 알림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가 왜 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멍청해진 틈을 노리는 겁니다. 큰 지출이나 투자 결정은 반드시 잠을 푹 자고 일어난 직후 대역폭이 100% 충전된 오전 시간에 하세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아주 흥미로운 일상 속 설계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떠 있는 그 빨간색 숫자 알림, 배지라고 하죠? 혹시 이거 보이면 바로바로 지워야 직성이 풀리지 않으세요? 사실 이것도 우리의 대역폭을 갉아먹는 아주 교묘한 설계입니다.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해서 우리 뇌는 미완결된 과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할 때까지 계속해서 신경을 쓰거든요. 그 빨간 숫자가 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의 대역폭 일부는 저거 확인해야 하는데 라며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설정에 들어가서 중요하지 않은 앱의 알림 배지를 꺼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훨씬 더 맑아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일정표에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배치하세요. 30분이라도 좋습니다. 휴대폰도 멀리하고 책도 보지 않고 오직 멍하니 있는 시간. 생산성 지상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시간 낭비처럼 보이겠지만 심리학적으로 이 시간은 바닥난 대역폭을 복구하는 급속 충전 시간입니다. 이 빈 공간이 있어야만 여러분의 뇌는 터널 밖을 바라볼 수 있고 비로소 가난한 선택이 아닌 부유한 선택을 할 여유를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가난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대역폭의 문제입니다. 결핍은 우리 IQ를 13포인트나 떨어뜨리는 강력한 해커와 같습니다. 둘째,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앱과 매장들은 우리의 좁아진 터널 시야를 이용해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셋째,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의지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내 뇌의 여유 공간인 슬랙을 물리적으로 확보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보신 후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쇼핑 앱이나 배달 앱의 푸시 알림을 전부 끄는 겁니다. 여러분의 대역폭을 시도 때도 없이 훔쳐가려는 그들의 손길을 먼저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내일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여러분이 자주 가는 편의점에 들러보세요. 평소라면 무심코 집었을 1+1 상품이나 골든존에 배치된 화려한 신제품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저게 내 대역폭을 노리는 덫이구나. 이렇게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그 함정에서 절반은 빠져나온 셈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지나치던 그 익숙한 공간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지갑을 노리는 거대한 실험실처럼 보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돈의 본능을 이기고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이라도 바꿔 놓았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대역폭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더 깊고 소름 돋는 심리학의 비밀을 파헤칠 수 있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신용카드 속에 숨겨진 인간의 통증 감각을 마비시키는 뇌과학의 비밀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카드를 긁을 때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왜 현금을 쓸 때보다 카드를 쓸 때 뇌의 고통 중추가 조용해지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돈 앞에서 인간이 보이는 본능을 파헤치는 채널 돈의 본능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대역폭을 잘 지키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